인생은 여행입니다. 여행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근데 이제 그 여행이 삶이기 때문에 삶의 애티튜드, 자세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떤 자세로 살 것인가. 오늘 본문에는 삶의 자세와 또 리더십이 잘 나타나 있어요. 이 위기 때, 우리가 지금 일본으로부터 경제적인 지금 공격을 당했습니다만은, 이 무역 전쟁이 일어났습니다만은, 이때 리더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가족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즉 우리 백성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를 한번 겹쳐 있어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지금 경제 상황을 좀 보면은 일본이 급 한마디로 기습을 해왔어요. 진정한 공격하듯이 기습을 해왔어요. 그 근성을 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 옆에 있으니까 우리가 떠나서 살 수도 없고 무시할 수도 없고, 그런 역사를 보면은 하도 일본에게는 많이 당해가지고 오직했으면 신라의 문무왕이 내가 죽어서 저 바다에 신이 되어가지고 외구가 쳐들어오면은 막아주리라고 바다에다 내 묘를 쓰라고 유언을 했을까? 그 신라시대 때부터 저 외구들한테 얼마나 당했는지 몰라. 고려시대에는 하도 외구가 출몰해서 백성들 죽이고 뺏어가는 바람에 외구 전쟁이 참 많았습니다. 그때 우리 태조 이성계 그때 장군이었죠. 일본 외구를 다 쳐부수고 승리했다는 기록, 최영장도가 잠가지고 수많은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다 임진왜란도 말할 것도 없고, 하여튼 저 인간들은, 저 족속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갖다가 침탈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촉발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저들은 일제 36년 그들의 죄를 사과할 자세가 되어 있지 않고 용서를 빌지 않고, 지금도 자기 나라가 크다는 것, 경제적인 규모 모든 게 크다는 거 하나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면 공격해온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과거의 우리가 아닙니다. 만만히 당하고 있을 우리가 아니에요. 저는 100% 이 전쟁에서는 한국이 승리한다고 보겠습니다. 작년에 경제는 위기가 왔을 때도 민족도 어렵지만, 그러나 장차 너희 민족은 크게 용서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소주에서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반드시 이 전쟁은 한국의 100% 승리로 끝날 전쟁입니다. 이 세상에 물건 팔아주는데 팔아주는 사람한테 안 팔겠다고 하는 바보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지금 계속 제가 인터넷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불화수소, 에칭가스라든가 이것도 이미 한국에서 거의 기술이 다 개발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시간만 문제지. 중소기업들이 굉장해요. 그래서 대기업들이 편히 일본에서 사오니까, 안 팔아주니까 투자비를 들여서 투자를 못해서 못 만든 것이지, 이미 기술은 개발되어 있다는 것이 솔브레라는 회사에서 확인이 되었고, 9월달에 지금 크게 증축하고 있는데, 공주에 거기서 생산한 그 제품으로 삼성과 SK 다 납품하고도 남는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또 현대자동차 수소 자동차 그 탱크, 연료 탱크, 이게 탄화 뭡니까? 탄소? 뭐 이렇게 하여튼 강한 연료를 저장하는 탱크를 만드는 재료죠. 탄소섬이라고 그러죠. 그것도 이미 한국에서도 거의 근접해 있답니다. 강도는 똑같아. 조금 기술이 떨어져서 부피가 조금 더 크게 만들었는데 그 정도 차이지. 그러니까 결코 생산, 자동차 공장이 멈추다든가 생산을 방해하는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저희 계속 체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뭐 사업은 하지만 우리나라 백성들이 먹거리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들어가는가 체크하고 있는데, 지금 전문가들이 다 밝히고 있는 거 보면은 조금 우리가 좀 답답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대통령이 이제 언급을 하는 것이죠. 일본이 더 손해볼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이것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것이 보세요. 한나라를 운영하는 아베라는 일본의 수상의 리더십과 연결되어 있고, 또 그에 속해있는 백성들도 문제입니다. 아베를 짓자는 저들도 똑같은 부류들 아닙니까? 오늘 똑같아.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고 있어요. 삼촌 라바는 자기 조카 야곱이 와서 아이고 좀 밥만 먹고 해주세요. 아무튼 그런 감이 있어요. 자, 걷어만 주세요. 죽으라고 일하겠습니다.
이게 호박이 너무 굵게 굴려 들어왔어요. 응? 아, 일을 시켜 우리가 잘하네. 오늘 보고 보니까 야곱이 얼마나 열심히 했다고. 밤에는 추워서 벌벌 떨고 낮에는 더운데 얼마나 성실하게, 혹시나 짐승에게 이 양이나 소가 찢게 죽이면 자기 것으로 다 물어주고. 그런데 삼촌은 임금을 10번이나 바꿔가면서 착취했다는 거, 노동을 착취한 겁니다. 그래서 이 라반이라는 한 사람이 사업자의 삶의 사업의 애티튜드, 자세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우리가 알잖아요. 자기 딸을 라헬을 달라고 하니까 속여가지고 레아를 불러주고 14년을 봉사케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게 아마 애니멀, 우리가 그 경제적인 동물이라고 그러죠. 바로 일본과 닮은 게 바로 라반이에요. 그렇죠? 모든 것을 경제적인 이득과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 조카도 필요 없어. 나중에는 어떻게? 딸도 아빠를 배반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빠 믿고 가다가는 우리에게 아무 분깃이 없대. 사실은 이게 다 이 아빠 것이 우리 거 아니냐고. 우리가 다 벌어서 이렇게 아버지 부자로 만든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아버지를 배반하면서 그 가정의 신이라고 하는 우상이죠. 드라빔을 훔쳐가 버리지 않습니까? 응? 이것은 저주를 하는 거나 맞잖아요. 자기 아버지를 저주하는 거예요. 친정을 저주하는 거예요. 왜? 여기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보세요. 야곱과 그 아내 둘과 자녀들을 똘똘 뭉쳤습니다. 분열이 없어. 지금 여론을 보니까요, 우리 한국은 똘똘 뭉쳐고 있습니다. 대통령, 나도 문재인 대통령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습니다만은 지지도가 또 올라갔어요. 그것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때는 어떻게, 우리 리더니까, 우리 수장이니까 우리가 지지를 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힘을 밀어줘야지. 그러면 그래요. 네. 그래서 국민들이 지지하는 거, 잘했다고 지지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이번에 자서공지라든가 쓸데없이 자사고를 왜 자꾸 문을 닫게 하려고 합니까?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인정해야 돼. 그래 안 그래요? 어? 우리 기독교에서는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미션 스쿨 얼마나 많아요. 어? 지금 이 진보는 문제가 뭐냐? 사회주의식 개념으로 자꾸 사회를 끌고 가려는 게 문제입니다. 뭐 일부 잘못된 사람들이 말하는 공산주의, 뭐 북한에 정부를 바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사회주의로 자꾸 끌고 가려고. 평준화 시키려고. 그럴 필요가 뭐 있냐고요. 다양하게 키워야지. 그리고 자사고 그런 자립형 살고가 잘하는 것, 그거 배 아프면은요, 공립학교를 투자해서 더 좋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풀어나가려고 해야지 말이지. 뭐 하여튼 임금 문제, 너무 임금을 갖다가 급격히 올리는 바람에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힘들었다든가 이런 거, 순차적으로 이제 좀 양보 좀 한 것 같은데, 좀 잘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못한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지지하는 것은 이때는 전쟁 때는 똘똘 뭉쳐야지 이것이 국민이 분열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야당은, 한국당은 좀 자기들이 또 일본같이 또 하고 있네. 빨리 예산을 통과시켜줘야지 지금요. 부품 소재 사업 빨리 중소기업 지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지를 해주고 싶은데 이쁜 짓을 해야 지지를 해야지. 자, 그래 이게 리더십 하는 게 리더십과. 빨리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여러분 싸울 때는요 강대 강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 맞받아 쳐야 중재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방적으로 밀리면 중재도 없어요. 여러분. 우스카리도 오는 거예요. 여러분. 싸울 때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일본을 맞받아 쳐가지고 이러다가는 전 세계 경제가 흔들리겠다 싶어야 미국이 개입해 오는 것이지. 자국의 소리가 가야지. 그래 안 그래요? 아, 네. 지금 트럼프가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친구끼리 싸우는데 구경만 하면 그놈 나쁜 놈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에? 한쪽에 친구가 약해서 얻어맞고 있는데 구경만 하고 있어. 이건 동조하는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트럼프 정말 나쁜 놈이에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도움을 받고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지금 미국을 나도 지지하고 따라가지. 마음 같아서는 진짜 한반도에서 미국 다 쫓아내버리고 싶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은 남의 나라 배반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요. 이 시간을 좀 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일본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민족이에요.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 아닙니까? 아멘? 네. 지금 남의 나라를 침공한 적이 없어요. 그 나라가 침공해오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그런 정과 따뜻한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이 한류에 담겨있기 때문에 한류가 지금 세계에서 문화적으로 이렇게 히트를 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모르면 안 됩니다. 근데 거기에 리더십이 담겨있어요. 강자가 약자를 괴롭혀 빼앗으려고 해요.
감추려고 해요. 이런 자는 결코 승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세요. 세계의 패권을 차지했던 모든 제국들은 다 멸망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제국들은 과학과 군사적인 힘 모든 분야에서 최고였죠. 로마가 그랬고 애국도 마찬가지, 뭐 바벨론도 마찬가지, 페르시아도 마찬가지, 전부 다 그 당시에는 최고였습니다. 도저히 망할 것 같지 않은 제국들이었어요. 그러나 다 망했습니다. 지금 미국이 서서히 잡히고 있습니다. 중국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언제까지 세계 패권을 잡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계 역사는 말합니다. 제국은 반드시 무너졌습니다. 왜? 게으름과 나태함, 뭐 여러 가지 윤리적인 타락, 여러 가지 이유로 다 지게 되어 있습니다. 뭐 중국이 세계 패권을 잡았다. 중국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또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에 여러분 순리예요, 순리. 근데 어쨌든 오늘 라반이 자기 조카를 잘 배려했어야 돼. 그래 안 그래요? 그렇다면 절대 야곱도 아마도 물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야 되겠지만은 이렇게 거짓말까지 할 필요는 없을 거 아니겠어요? 해피엔딩 서로 축복하면서 잘 해줬을 거예요, 그죠? 계속 끊임없이 착취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의 편입니까? 강자의 편입니까? 약자의 편입니까? 약자의 편이야. 야곱을 보니까 야곱은 꿈을 꿨어. 근데 야곱이 라반과 계약할 때 얼룩무늬, 줄무늬, 검정 것은 다 제 거. 이것은 숫자가 적은 것들이에요, 그 당시에. 왜냐면 이미 다 삼촌이 그것들을 다 갖다가 자기한테 줘버렸잖아요. 자기 생각에는 이것들이 교육을 안 하면 그런 게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벤델이준의 법정에서는 손잡혀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꿈에 보여주는데 자기는 자기가 그 당시 풍습을 따라서 신풍나무, 보드나무 껍질을 벗겨서 나무를 갖다가 양떼들이 물 먹을 때 앞에 꽂아놓으면 그걸 바라보면은 그런 새끼를 낳을 거라고 믿었지만은 그것은 풍습 간섭이었고 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전부 다 튼실한 얼룩양과 검정양과 줄무늬 것들만 암양을 타드리는 거예요. 그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약자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여행할 때 꼭 가져올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정의를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공의로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가 근면 성실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가야 돼요. 야곱은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또 양보했어요. 그는 양보하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열심히 해서 근면과 성실을 열심히 했습니다. 이 세 가지만 가지고 가면요 결코 여러분들은 실패할 염려가 없어요. 어떤 여행이든지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뭘 세 가지 가져가라고요? 꼭 신앙, 하나님을 모시고 정의와 공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시고 세 번째가 근면 성실하게 살면은 어디 가든지 여러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야곱의 애티튜드, 삶의 애티튜드, 자세나 그 뜻이에요. 그러나 라반은 훔치려고, 뺏으려고, 거짓말하려고, 조카 가서 뺏어가려고. 사실 조카가 자기 사위 아닙니까? 그래 말이에요. 여기는 형평성 공의가 없어. 자기 딸인데도, 자기 딸 남편이 사위인데도 뺏어가려고 해요. 이런 가정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회사는 망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사장이 되면, 회장이 되면요, 항상 전 사원을 공평히 잘 대해야 됩니다. 약한 사원을 잘 도와주려고 노력해야 돼. 제가 요즘 검색하다 보니까 러시아에서 제 인기 있는 기업 1위가 이렇게 어느 회사인가 나와 있어요. 삼성과 LG와 현대가 러시아를 꽉 잡고 있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런 거예요. 저때 한번 기름값이 떨어지고 러시아 경제가 휘청했지 않습니까? 그때 러시아가 부도난 회사가 많았어요. 삼성으로부터 컴퓨터를 수입해가는 회사가 600만 불의 빚을 지고 못 갚았어요. 그래서 이 회사, 러시아 회사 사장이 돈이 없으니까 우리 사회사 빌딩을 드리겠다고. 그래서 그럼 그렇죠 하고 해가지고 그 빌딩을 삼성이 이제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 건물에 그 회사가 거기 있게 하며 사업을 도와줬어요. 나중에 경기가 다시 살아났어. 살아나자 그 빌딩이 값이 폭등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삼성이 그 회사 사장한테 그 건물을 그대로 주었어. 우리는 부동산 투자해서 돈 벌려고 온 게 아닙니다.
어려울 때 그 회사를 부도나는 회사를 갖다가 지켜주고 도와줘서 다시 살리고 그 건물을 고스란히 그대로 줍니다. 똑같이 LG도 어려울 때 철수하죠. 다 외국의 기업들이 철수했어요. 러시아에서. 그러나 철수라는 거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학교를 세워주고 러시아 사람들의 마음을 잡아.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잘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 물건을 팔아먹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감동을 주려고. 아멘. 대역 경기가 호전됐어. 그래서 사람들이 어느 상품을 쓰겠어요? 지금 삼성, LG, LG하고 삼성설이 막 비까비까 한가 봐, 서로 지금요. 그 다음에 현대 거 러시아에서는 인기도 1위랍니다. 이게 바로 리더십이에요, 여러분요. 라바는 그런 리더십이 없어. 뺏으려고만 해. 착취하려고만 해. 일본은 뭐든지 돈으로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는 경제인 동물이라 그랬어. 뭐든지. 그러나 우리 한민족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도우려고 노력합니다. 절대 우리 약한 자를 우습게 보지 않아. 우리 오빠의 자리에 잘 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옛날 소련이라고 그러지, 부를 때 항상 우리는 눈 아래로 봅니다. 일본 놈, 중국 놈, 미국 놈, 소련 놈에서 반드시 너무 잘 붙입니다. 뭐 중국 사람이라면 잘해서 중국 놈들 말이야, 떼놈들 말이야. 하여튼 그러나 우리는 베트남, 태국, 여기 조반 나라는 절대 놈 잘 붙지 않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베트남 사람이라고 하지 절대 놈 잘 붙죠. 그게 한국 사람의 근성이야. 세계 강대국을 아주 눈 아래 밟아버리는 민족이 바로 우리 한국 민족이야. 근데 그 속에 보면은 약자를 돕는, 강자에게는 우리가 굽실거리지 않고 부딪혀가는 그런 어떤 감기가 있어요. 감골의 그런 정신, 마인드가 있습니다. 그게 한국 사람이에요. 자, 어쨌든 간에 그건 그렇고 다시 돌아가면서 절대 우리는 약자를 괴롭혀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게 리더십이 돼야 돼. 정의가 있어야 돼. 공의가 있어야 돼.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든지 뭔가를 해야 돼. 그럼 반드시 성공합니다. 거기다 근면 성실 노력하면은 반드시 성공할 줄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중소기업들 노력해가지고요, 특허를 많이 받아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일본의 반도체 기업을, 부품 소재 그 기업들을 능가하는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있어요. 중소기업들이. 근데 왜 그 물건을 못 만드느냐? 대기업에서는 일단 품질이 다 인정되어 있고 생산이 바로 잘 되어서 바로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본 걸 갖다 썼다는 거예요. 중소기업은 그걸 특허를 받아놨는데 큰 공장을 생산하려면 막 1,000억, 몇백억이 들어가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때가 왔습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때가 왔습니다. 이제는 대기업도, 우리나라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이걸 한번 당해놓으니까 이제 반드시 아무리 일본에서 푼다 할지라도 이제 끝났어요. 끝난 게임입니다. 반드시 투자할 것이고, 대기업은 우리나라 자체에 의해서 이제 공급받으려고 하게 될 거예요. 다양하죠. 공급의 다양한 공급선에.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지 취직도 될 것이고, 이런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일본은 한마디로 자살골을 넣고 자청수를 두었습니다. 아베는 역사적으로 일본 경찰을 망친 인간으로서 이제 기록될 겁니다. 이런 100% 될 거예요. 보나마나 눈에 환합니다. 보입니다. 이렇게. 조금만 참고 나가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야곱의 리더십이에요. 야곱이 3초. 말은 안 했지, 물론. 살짝 도망 나왔지만은, 떠나야 돼. Time to leave. 떠나야 할 때가 왔어. 이걸 리더는 빨리 판단해야 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강하게 치고 나면 잘한 거예요. 이제 일본으로부터 이 영향이 벗어날 때가 온 거야. 더 이상 굽신거릴 필요 없어. 조금 힘들어도 긴장감을 국민에게 주면서 이때 똘똘 뭉쳐서 단합해서 부분 소재 사람을 육성시키면은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리더는 판단해야 돼. 지금 야당에서는 일본에 사자를 파송하라는데 파송한다고 될 때입니까? 지금 철없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굽신거리 파송한다고 일본이 들어줄 것 같아요? 참 철없는 소리를 하더라고, 정치인들이, 야당 정치인들이. 그런다고 안 들어줘요. 그건 물론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일부러 굽신거림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강하게 맞부딪혀 나가야 됩니다. 야곱이 결정해서 떠나야 되겠다. 두 부인을 불러놓고 상의합니다. 레아, 라헬, 잘 들으시오.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지만은 당신이 내가 어떻게 당신들이 내가 고생한지 알고 있지 않냐? 당신 아버지가 나에게 어떻게 대한 줄 알고 있잖아. 다 알아. 내가 이제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겠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이오? 물었어. 어? 그러자 두 부인이 어떻게? 나는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아버지를 나는 배반하고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바로 몸이 곁들인 결단입니다. 이제 이 편안한 곳에서 떠나서 좀 힘들지만은 여행길이 위험하고 어렵지만은 그리고 형 에서가 죽일지도 모르니까 참 거기 위험이 있지만 그러나 나는 모험을 택하겠습니다. 저때는 무엇 때문에? 바로 베델에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개입이 오셨어. 야곱아 너희의 집으로 돌아가라.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누구를 모시고 동반하라고 인생을 여행을 하나님을 반드시 모시고 동반해. 위기 때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기 힘들 때 그때 하나님이 개입해 오셔. 꿈에 나타나죠. 여러분의 하나님은 꿈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베델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그 하나님 떠나가면 되는 거야. 이미 응답을 받은 거야. 근데 어쩐 두 부인이 반대하면 힘든 건데 두 부인이 찬성했어요. 그때 이 두 부인이 한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빠가 다 뺏어갔다는 거예요. 아빠 믿고 살다가는 우리는 거지 된다는 거예요. 분깃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인들은 자기 아버지 혈연을 그 인연을 끊어버리고 현실 택한 겁니다. 그런데 현실을 택한 것이 바로 뭘 택했냐? 자기의 자녀를 택했고 미래를 선택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키워주고 낳아주고 키우는 건 감사해. 그러나 아버지를 바라보고 미래를 맡길 수는 없어. 이게 중요한 얘기 여러분요. 이제 내 자식을 키워야 돼. 내 아버지는 내 자식을 다 뺏어갔어. 내 남편을 의지하고 난 살아야 돼. 이 기로에서 여기는 배반이지만은 그러나 나는 현실을 택하고 미래를 택해야 하고 남편을 택한 거예요. 여러분의 판단이 그래야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효도가 최고라고 생각해. 물론 당연히 효도해야죠. 그러나 효도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생길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내가 전에 말씀드렸죠. 어떤 상담으로 온 집사에게 절대 부모님 모시고 살지 마세요. 그냥 시골에 계시게 하시고 자주 찾아가서 잘하세요. 나중에 모시고 와서 갈등이 생기면은 그때는 이제 정말 힘들어집니다. 한 번 정이 나버리면은 힘들어집니다. 정나기 전에 그냥 거기 계시고 자주 찾아가고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분 제 말 안 듣고 모시고 와서 한 몇 년, 1년, 2년 살았나? 다시 결국은 헤어졌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이 맞더군요. 결국은 다시 시골로 모셨습니다. 효도가 무조건 효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효자하고 효녀하고 사는 사람은 양쪽 다 배우자가 너무 힘들다고 불행하다고. 자기 부모한테는 잘합니다. 그러나 남편한테는 가볍게 대하면 남편이 보면 마음 상하는 거예요. 지구가는 저렇게 사람은 나한테는 정형이냐. 또 마찬가지야. 이쪽도 남편이 아내한테는 가볍게 대하고 자기 부모한테만 잘해. 그 보는 아내는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양쪽 다 잘하면 좋겠지.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 두 아내는요 현실을 택했고 그 현실은 미래를 택했다. 여러분의 삶도 항상 미래를 택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쪽에 상처를 주면 안 되겠지. 물론 여기서는 아버지가 간다 그러면 반대할 것 같은 게 도망온 거지만 현실이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은 현실에서는 우리가 지혜롭게 여기에 상처를 주지 말고 우리는 잘 아름다운 이별을 해야 됩니다. 회사 취직도 마찬가지고 회사의 사직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미래가 없어. 미래가 안 보이면 나와야 돼 이러면. 제가 항상 사업하는 사람 상담해드릴 때 이렇게 사업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이렇게 말할 때 당신이 생각할 때 당신의 회사가 미래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당신이 하는 일이 사양삼입니까? 이런 직물 같은 거, 뭐 염색 뭐 이런 몇 가지 사양삼이 있었어요. 물어봐. 그러면은 뭐 앞으로 미래는 별로 불투명합니다. 그러면 빨리 정리하세요. 이렇게요. 거기다가 그 희망도 없는 곳에 투자하고 돈을 빌려다가 투자하면요 더 힘들게 됩니다. 빨리 정리하세요. 예언이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판단하세요. 희망이 없으면 빨리 정리하세요. 그거 붙들고 있어봤자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제가 경험상 해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목재 됐다고 했잖아요. 제가 만약 목재에서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됐을까? 지금 목재에서 다 문 닫았습니다. 옛날에는 원목을 사다가 부산을 제재해가지고
그 제재하는 것을 같은 내가 원본을 딱 찍어요. 이거 제재해 주세요 해서. 아니면 제재된 걸 사가지고 저희 대구에서 팔았잖아요. 지금은요, 나무 자체를 많이 안 씁니다. 일단 건물을 지을 때 쇠로 된 그 뭡니까? 그 아시바라고 하는 게 옛날에 그 쇠로 된 것을 요즘은 나무를 거의 안 써요. 그 다음에 전부 다 해외에서 가공돼서 나옵니다. 내가 만약 그 서양 산업을 계속 했다면은 난 뭐가 됐을까? 돈통을 벌고 목사도 못했을까 하겠죠. 저는 꿈이 목사가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그때 과감하게 그만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그때 끼니를 책임질 수 없는 형편이었어요. 제가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말 미래가 안 보였어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나 취직하면은 저를 과장으로 원한다고 했었기 때문에 밥 먹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내 미래가 확인은 없었어요. 나는 주의 종이 되어야 돼. 나는 목사가 되어야 돼. 나는 신학교를 가야 돼. 물론 성령의 감동이 있었겠지만 강력했기 때문에 그 끼니를 내가 해결해야 될 어려울 때도 나는 이걸 그만두고 신학교 편입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쨌든 간에 자존심 팍팍 주겠지만은 상처도 받았지만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결단할 때는 결단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결단은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베델의 하나님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아멘. 네. 자, 그래서 이 두 아내가 협조를 해 똘똘 뭉친 거예요. 그래서 떠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잘 배우셔야 돼요. 성경은 예수 믿고 구원 이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지혜를 배워야 돼요. 아멘. 이때 어떻게 내가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아멘. 아멘. 야곱의 지혜를 배우세요. 두 부인의 지혜를 배우세요. 라반의 안 좋은 것은 배우지 마세요. 그러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그 말씀 드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